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된 이후 관광산업이 순풍을 맞고 있지만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은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등산 정상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늘 개방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무등산에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담양과 한평 등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서비스 가격과 집세는 올랐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 혁명 덕분에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치단체들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자, 예약한 손님을 부르는 여행 가이드의 외침이 봄날처럼 흥겹습니다. 호남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른 광주 송정역 앞에서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달 2일 호남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송정역 이용객은 지난해 4배로 늘었고 나주역과 목포역 이용객도 2~3배씩 늘었습니다. 수용차로 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 KTX 타고 오니까 금방 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땐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금방 오니까 너무 좋고. 광주와 전남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보물 신안을 찾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여수 지역 방문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행사들이 전남의 자연과 문화 자원에 주목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관광상품 개발에 분주합니다. 목포시는 호남 고속철과 연계한 밤바다 야경 투어를 준비했고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음식 개발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역사마을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들이라든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도심 트레일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당 주변에서 자전거로 시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고속철이 가져다준 속도혁명이 관광산업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쇼핑과 의료 분야에서 우려됐던 빨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함에 따라 KTX를 타려는 승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른바 KTX 활용 꿀팁 이계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호남선 KTX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인 가족 기준 요금은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속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하긴 하지만 가족 여행 예산을 짜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올라갈 때는 그냥 버스 아니면 KTX인데 가격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KTX 할인 정책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파격가 할인을 받으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고 365 할인은 승차율에 따라서 최대 15%, 청소년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KTX에 마련된 4인 동반석은 일반 좌석보다 15%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KTX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여행을 일정을 미리 짜서 할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시면은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역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꽤나 높은 요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차비와 주차난 걱정을 덜려면 도시철도 환승 시스템이 유용합니다. 종점인 소태와 평동역 환승 주차장은 1년 내내 무료고 상무역은 하루 주차비가 2,150원, 주말과 휴일엔 공짜입니다. 무료 환승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신 뒤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KTX 송정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송정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하철을 타고 도심 안쪽으로 들어온 뒤 환승하는 게 택시비 등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빨라진 호남 고속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송정역 주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KTX가 승객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송정역 앞 도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승객들을 마중 나온 차량들이
차선 2개를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지만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면서 KTX가 도착할 때마다 이곳 도로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승객들을 실어야 할 시내 시외버스는 불법 주차 차량들 사이에 갇히기 일쑤입니다. 단속 차량이 있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손님들이 못 타불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 봐봐요, 못 나오고 길거리 막 나가고 타는데. 노선버스가 어떻게 운행을 하겠으며 손님을 어떻게 싣겠어요? 아까 저 뒤에 손님은 차가 왔는데 몰라요, 어떤 차인지를. 시민들이나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이게 뭡니까, 정말. 택시 타기는 더 불편합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인데 날씨가 굳거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서로 먼저 타기 위한 경쟁이 횡단보도에서부터 펼쳐집니다. 광주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건너편으로 지금 와야 되고 관광차들이 쭉 서 있어서 어느 쪽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열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바로 탈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하차를 동시에 쓸 경우에는 영광통 이하까지 불법 주정차로 해서 도저히 교통 혼잡이기 때문에 KTX가 하루 40번 정차하니까 송정역은 1시간에 2번꼴로 이런 식의 몸살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해결책이지만 아직 부지 확보도 안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고속철 개통 1년 혹은 2년이 되도록 송정역 앞 도로의 불편과 혼잡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과 광주 전남 관광지를 연계한 아트투어 남행열차가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이 함께 운영하는 아트투어 남행열차는 호남 고속철을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전용 버스에 태워 1박 2일 동안 광주와 인근 시군의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시는 호남 고속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와 음식 등 남도만의 특색 있는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담양 중록원 일대에서 개막한 대나무 축제는 이틀째인 오늘도 추억의 중몰 시장과 대나무 생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맞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에서는 나비 축제가 오늘 10일까지 계속되고 장성에서는 홍길동 축제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보성에서는 일림산 철축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고 김영랑 시인의 고향 강진에서는 오늘까지 영랑 문학제가 열립니다. 오늘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인왕봉과 지왕봉을 중심으로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탐방을 위해선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행 편수를 늘리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민 모임은 아침 증심사 인근에서 1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주둔 전 무등산 정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도 서명운동 현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요즘 보성군이 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고급차 시장 공략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의 여파는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보성산 차를 맛본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мягкий вкус стал по сравнению в чистом виде он крепкий. Сейчас намного мягче. Нет, чай нормальный, без лишних запахов. 관건은 현지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는 것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 인도산 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성차는 카자흐스탄 중산층 이상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고급차 시장을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과 12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를 염두에 두고 한인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또 거기까지 만약에 다 진출하게 된다면
빨리 그리고 좀 좋은 그런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성군은 딸기와 토마토 등 우리의 원예 기술 전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체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농업 기술을 전파해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카자흐스탄의 농산물 자급자족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해외로 진출할 투자자와 인력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우리 농업계의 활로 찾기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농업 기술이 전수가 되면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생산도 해서 수출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글로벌 사회 아닙니까?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은 이달 중 보성을 찾아 보성차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카자흐스탄 전역에 방송하기로 해 보성차로선 기대하지 못했던 든든한 원군까지 얻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지법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7살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7살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팔과 다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웃에 사는 63살 정모 씨의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한 뒤 사업이 부도나자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정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NGO가 직접 나서서 파괴된 도시에 정원을 만들고 개인 정원을 확산시키려는 해외 사례를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대성당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지진으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상흔을 걷어내는 건설붐이 한창인 가운데 도심 빈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민간주도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닝 더 러블로 불리는 이 단체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6개월 단위로 임대해 게릴라 가든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가는 물론 대학생, 주민 동아리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더욱 큽니다. So we started after the earthquakes to provide green spaces in the city to help it heal and provide something to look at and something to give hope.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개인 주택. 정년 퇴임을 한 노부부는 주택 안쪽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잔디마당은 3년 만에 훌륭한 정원으로 탈바꿈했고 정원은 이웃과 삶을 공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정원을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하는 곳은 다름 아닌 원예 공동체. 7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원예 공동체는 자원봉사로 개인 가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society's been around a long time, over 150 years. It was formed by ordinary citizens who had a love of horticulture and gardening and who wanted to share their knowledge.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순천시.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 변화를 조사하는 2015 광주 사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4,900가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노동과 환경, 복지와 문화 등 44개 항목을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공표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오늘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26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10에서 30mm, 남해안은 최고 60mm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 늦게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또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이 연무가 껴있는 곳이 있겠고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아 따뜻한 아침인데요. 광주가 16도까지 올라서 있고 화순과 구례 14도, 여수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광주 26도, 담양 25도, 구례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을 웃돌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